지금까지 시프트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프트업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7월 2일에서 3일 청약을 진행하는 대여 시프트업에 대해 살펴보고 종합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모바일 게임과 AAA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한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 개발 스튜디오입니다. 현재는 종료한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이 있었고 얼마 전 1.5주년을 맞은 승리의 여신 니케가 대박을 터뜨리며 매출을 급격하게 끌어올렸고 최근 발매한 스텔라 블레이드가 또다시 대박을 터뜨리며 원히트 원더에 대한 우려를 벗어나는 시기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2024년 1분기까지의 매출은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스티니 차일드는 좋은 게임성을 보여줬으나 안타깝게도 2023년까지 서비스를 하고 종료했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는 2023년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 글로벌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니케는 그간 꾸준한 매출을 올렸고 1.5주년 기념 업데이트를 통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상위권을 다시 기록하며 인기가 식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한 콘솔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면서 출시하자마자 일본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AAA급 콘솔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프트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니케의 대성공으로 매출을 급격히 끌어올렸으며 2023년 기준 1067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2024년 1분기까지 247억 원 가량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시프트업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대상 기업으로는 국내 기업이 아닌 AAA급 게임을 만든 게임 회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평균 PER은 39.25배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개 분기 단기 순이익에 평균 PER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7421원이 되고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14.8%에서 33.26% 적용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47,000원에서 6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국내 기업들과 비교하지 않아 PER이 높다라는 점인데 NC소프트는 25배가량, 크래프톤은 20배가량인 점에 비해 비교 대상 평균 PER은 39배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펄 어비스처럼 100배 이상의 아웃라이너들도 존재합니다만 국내 기업들 대비 비싸다고 여겨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공모가 산정 시의 단기 순이익이 최근 4개 분기로 잡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기 순이익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매출까지만 포함되어 있으며 4월 출시한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출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정정된 증거신고서에는 4월과 5월에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출이 포함되며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공모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텔라 블레이드가 현재까지 누적 판매 100만 장 정도로 추산이 되며 2024년 예상 단기 순이익은 크게 늘어난 2138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를 국내 게임주들의 PER 22 정도로 고려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81,08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NC소프트는 직원이 4,500명 정도, 크래프톤은 1,625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시프트업은 단순 게임만 개발하는 회사로 직원 수가 300명이 안 됩니다. 이는 운영의 차이가 있는데 NC와 크래프톤은 퍼블리싱까지 하고 있고 시프트업은 게임만 전문으로 개발하기에 그만큼 인력도 적게 필요하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수혜책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기간 2164곳에 경쟁률 225대1을 기록했으며 희망 공모가의 분포는 한 건도 빠짐없이 최상단 이상 신청으로 공모가는 다행히 최상단을 초과하지 않은 6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32.98%로 확약도 매우 준수한 수준을 기록했고요. 시프트업의 주관사는 한투, NH, 신한, 세 곳에서 진행되며 청약일은 7월 2일에서 3일, 환불일은 5일로 이틀 후 환불입니다. 이번 공모는 전량 신주 모집으로 이루어지겠으며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181만 2,500주, 기관 투자자에게 543만 7,500주 모집으로 총 4,350억 원 규모의 대형 공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증권사별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각 증권사별 배정된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NH이며 신한은 물량이 적습니다. 일반 등급 청약 한도는 그래도 대여급이다 보니 넉넉한 편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모두 2,000원씩 존재하며 최소 청약 수수는 모두 10주로 3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증권사 모두 청약일에 개설해도 청약 가능하겠고요. 균등 배분을 예상해보면 균등 물량은 90만 6,250주로 참여 예상 건수는 현대 마린솔루션과 비슷한 수준의 참여를 예상합니다. 그로 인한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0.86주로 추첨의 영역이 될 것으로 보고요. 비례 경쟁률을 예상해보면 25조에서 35조 사이로 예상이 되는데
대략 30조 미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 비례 한 주는 약 3천만 원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되며 3.2% 파킹 통장 이자 비교시는 4,500원 정도 이상이면 이득이 되겠습니다. 이틀 환불이익의 마통 사용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프트업의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재무적 투자자의 물량과 소액 주주들의 물량이 존재하며 기관 투자자 확약을 적용한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14.93%만이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5,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현재 장외 거래가 적긴 하지만 11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시프트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프트업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B+입니다. 매우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등장하는 공모주입니다. B+를 줬지만 수급에 따라서 더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게임주 상장인 크래프톤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청약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일이 이틀로 대출까지 받아서 청약해도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며 시프트업과 겹친 일정으로 EBS 스펙과 XSRPTX가 있는데 둘 다 규모가 작아서 좀 애매한 면이 있기에 우선은 시프트업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타 종목의 경쟁률이 낮다면 적당히 분배하셔도 되겠고요. 각 주관사별로는 계좌가 많은 곳이다 보니 어디를 택해도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한데 시프트업이 수급의 반전을 이끌어내주는 그런 종목이 돼주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7월 2일에서 3일 시프트업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